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1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일론 머스크 천재적인 탁월성에 대하여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깜찍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예술가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죠. 오늘 한 논설위원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것이 증권거래소에 트위터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고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워졌지만 일론 머스크의 트윗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맨 처음에 오파를 넣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사지 않겠다고 하니 강제로 사라고 한다고 하면서 트윗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지금 트윗에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가 양손에 꽃표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는 로펌을 3개나 계약을 하였습니다. 법정 투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트위터에 그간에 잘못되었던 엉터리 보고서나 또는 언론 검열이 다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듯이 40%의 가짜 계정이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합리적으로 40%를 낮춰서 팔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는 한 280억에 살 수가 있습니다. 440억까지 들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들 주장대로 만약에 5%라고 했을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는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모든 인수관계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다 명약관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로는 바로 이것이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사도이익이요. 가짜 계정이 너무나 많아서 사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트위터의 그간의 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역할만 해도 그 역할은 충분한 것입니다. 역시 세계 최고 부자는 무언가 머리 돌리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주지사인 영킨이 2024년 대선 후보로 나설 의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워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세므로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산티도 아직은 대선에 대하여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킨 주지사는 주변에서 하도 밀어붙이니 2024년에 대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유력한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국의 정상들에 행하여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볼 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바른 처세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모나게 튀어나왔다 정맞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오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텍사스에서 열리는 보수정치행동회의 즉 CPEC에 연사로 참석할 예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오르반의 등장은 CPEC이 부다페스트에서 5월 회의를 주최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오르반은 그곳에서 헝가리의 성공을 위한 12가지 레시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르반은 이번 텍사스에서 열리는 2022년 CPEC 컨퍼런스에서 유사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자기의 네 번째 아이디어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언론이 그것을 할 수 있어야만 좌파 진보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좌파의 언론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수인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전곡을 찌르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좌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에서 약간 비정상으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크게 들리는 것 같지만 실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피터 부티지 교통부 장관이 7월 11일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편 지연 및 결항에 따른 항공사들이 승객들에게 환불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항공사에 대한 일련의 감사를 시작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독립기념일 주말 동안 취소 및 항공편 지연의 횟수가 약간은 개선이 되었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있어야 될 만큼 충분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항공사 구제금융으로 약 500억 달러를 지원한 이후에 오히려 항공사들은 이 돈은 회사 다른 계정에 넣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거나 파일로트가 모자란 상태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비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돈은 내 돈이고 나가야 될 돈은 아끼겠다 이런 주의였던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피터 부티지 교통부 장관이 이들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는 지금 에어 카나다가 승객들에게 환불을 제때 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 450만 불의 합의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항공사가 얼마만큼 벌금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8월에 시행될 와이오밍주 하원 경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해리엇 헤이즈만이 리치 체니의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까지만 하더라도 약 8포인트 앞섰으나 6월 9일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리치 체니 28%, 헤이즈만 56%로 28%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죽었다 깨도 리치 체니를 안 찍겠다는 사람이 30%가 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불만 중에 가장 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였고, 두 번째는 공화당원이 아닌 민주당원의 펠로시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붕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녀를 혐오하는 유권자들은 바로 그녀가 와이오밍주엔 집도 한 채 없고 살지 않고 있으며 주로 워싱턴 DC에서 정치적인 뒷거래만 하면서 와이오밍 유권자들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데 붕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치 체니는 이래도 저래도 폭망각인데 아직도 169위원회에서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169위원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오늘 FBI 내부 침입자가 칸사스주 프라우드보이에 잠입하여 1년 반 동안 스파이 행위를 하다가 보고한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칸사스 프라우드 보이는 결코 선동적이거나 선거 결과를 뒤엎을 생각이 없었다고 최종 보고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파견하였던 비밀 요원이 혐의가 없다고 하였는데도 169위원회나 FBI는 어거지로 이 사람들을 지금 1년 반 동안 잡아가두고 기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HRA 제약회사가 미국 현지 법인인 페디고를 통하여 FDA에 오늘 사용 승인 신청한 것은 바로 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경구용 피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FDA에서 승인이 나면 많은 여성들이 의사 처방 없이 피임약을 복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남성 불임 시술소에서는 만약에 정관수술한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스무디를 공짜로 한 잔씩 주겠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낙태 법안이 뒤집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미국 곳곳에서의 진풍경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그로스리 마켓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던 두 부부가 권총 강도를 당하였습니다. 바로 LA 동부에 소재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로 두 명의 권총 강도가 시장을 보고 나오는 부부에게 달려들어 남편의 롤렉스 시계를 털어서 달아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의 발표에 따르면 그 롤렉스 시계는 약 6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바로 정오인 12시입니다. 99년 그로스리라고 하여 차이나타운에서 꽤 유명하고 큰 그로스리 쇼핑 센터인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살 정도로 성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낮 12시에 주차장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경제사회부에서 오는 11월이 되면 세계 인구가 80억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인구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콩고 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등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8개국이 최근 11년 동안에 늘어난 10억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이 되면 인도가 중국 인구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과밀에 대한 염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렌스 셀린 전직 육군대령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공산당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과 서방 고위층에 침투하여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에 써왔던 직접적으로 미국의 지식과 기술 및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학과 기술연구소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과학 커뮤니티는 실제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이 자금을 지원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바로 중국 공산당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 커뮤니티에 리더만 포섭해버리면 그 기구 자체가 바로 중국 공산당에 종속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미국과 서방 정부의 최고위 수준까지 직간접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신하거나 또는 대변하에 행동하거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개인들로 리더들이 채워져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헌터 바이든은 미국의 군사정보와 연결이 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과 바이든 가족들은 또한 동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또 국방부의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인 선제 공격에 대하여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미리 통보할 인물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이자 하원정보위원회의 에릭 스왈웰은 중국 공산당 여간책과 2년 동안 동거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외무부 장관인 제레미 헌트가 바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레미 헌트는 보수당의 지도부와 잠재적인 차기 총리 후보입니다. 그는 중국 이름이 야리 구호인 루시아 구와 결혼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 시안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부모는 지금도 인민해방군 군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영국 보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남편인 제레미 헌트는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영국 중국 미디어 제약 조약을 체결하고 스카이 채널 191에서 차이나 아워라는 특집 방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극좌노동당 정부의 현재 호주 외무부 장관인 페니 웡도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8일 전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600개의 미국 단체에 대한 조사 후 뉴스위크지 매거진은 중국이 미국 내의 기업, 대학, 싱크탱크, 중국의 디아스포라 사회 및 문화단체를 이용하는 방식을 쭉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베이징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과 야망을 확장 정진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 중에는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모국인 중국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릴 때부터 쇠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인워시를 다시 돌리기는 힘들다고 셀린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